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정승익입니다. 오늘 영상은 학생들이 봐도 참고가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강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사 분들께서 이렇게 봐주셔도 작은 영감과 공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교사와 강사를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이면서도 사실 전국의 누구보다도 강의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랑 학교 밖에서 강의할 때랑 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강의식보다는 그래도 다른 방식들을 되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조별 수업하고 또 아이디어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냥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의식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 지식의 전달이나 이런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제가 학교에서 조별로 수업을 하고 다양한 수업 모형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곳만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요즘의 학교들은 사실은 워낙에 이제 입시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입시 관련된 거 외에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하기에는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는 늘 고민하거든요. 학교란 무엇인가? 학교는 뭐 가르치는 곳인가?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게 교사로서 제가 이제 교사는 10년 좀 더 했는데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대학을 보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공감하실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 딸을 기르는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만 시킵니까?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만 시키게 되지만 아주 어렸을 때 있잖아요. 5살, 6살, 7살, 8살 이런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문제만 풀게 하고 그 목표만을 위해서 나아가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는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을 길러주고 싶은 거죠. 그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10살 넘어가면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입시라는 게 워낙에 중요한 화두라서 우리가 망각할 수가 있는데, 학교는 저는 아직도 다른 역량들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식을 그래도 조금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강의식의 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학교는 다른 역량도 많이 길러줘야 되는 그런 공간이다. 마치 진짜 부모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강사로서는 철저하게 강의식을 믿습니다. 이 강의식을 믿는다는 건요, 더 좋은 강의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식은 전달력에서 떨어지니까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게 더 좋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식이라는 형태만 가졌다 그래서 그게 똑같은 강의가 아니에요. 50분에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서 임하느냐에 따라서는 정말 다른 수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요. 저는 교과서만 공부하면서 엄청 공부 잘했던 모범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근데 비싼 데는 못 갔고요. 저 어렸을 때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한 2만원 정도 내면은 한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대형 학원이 있어요. 이런 데 방학 때 가가지고 이제 단가반이라 그러나요? 한 2만원 내면 한 과목 들을 수 있는 이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딱 들으면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치면 그래도 전국에서 한 1%에서 5%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알죠. 거의 다 알지만서도 이제 학원의 힘을 좀 빌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대형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 강의는 들을 게 없어요. 별로야. 근데 어떤 선생님 강의는 기가 막혀. 그리고 어떤 선생님 강의는 또 애매하겠죠. 분명히 기가 막힌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영어 과목에서 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진짜 너무 잘 가르치는 그런 강의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강의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그 강의시기라고 하는 게 그 수준이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정말 수많은 강사분들께서 정말 생계를 걸고 다 치열하게 이제 강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어를 예를 들면은 영어 문제집이나 영어 강의들, 제가 이제 10년차 강사로서 보면은 제 눈에 쏙 드는 거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딱 봐도요, 예를 들어서 이형식을 가르치는데 He is passionate 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열정적이다. He is passionate. 이형식 예문으로 얘가 나왔다면은 중학생한테는 X예요. 왜? 아이들이 passionate 같은 단어 잘 모르거든요. 더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as happy 이형식입니다. 근데 이형식 가르치는 예문에서 뒤에다가 to see him, I was happy to see him 이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형식을 가르치는데 투부정사는 저 뒤에 배워야 되는 건데 그게 툭툭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예문들이 덜 다듬어진 거죠. 이런 데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여기서 뭔가 찜찜함을 느끼고 뭐지? 하면서 막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디테일들을 다 잡아야 이제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요, 문장들입니다. 좋은 영어 강의를 위해서는 사실 제가 옛날부터 집중했던 거는 전달하는 방식도 방식이지만 좋은 문장, 그리고 강의에 좋은 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핵심은 사실 문장이었어요. 전달을 막 재미난 얘기하면서 막 정말 활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만, 사실 저는 특정 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최적의 문장, 최고의 문장, 여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문장들은 모든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장들을 제가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엑셀 잘 못해요. 간단한 식을 통해서 이 문장들을 길이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이 length라는 함수예요. len 치고요. 이제 괄호 쳐가지고 이제 왼쪽 거 범위 설정해 주시면은 이제 길이 순으로 되는 건데요. len 함수 검색하시면은 뭐 기본도 안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거밖에 안 쓰거든요. 길이 순으로 배열을 하는 이유는 너무 길거나 너무 짧으면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 이 학습자가 뭔가 도전의식도 느끼면서도 그러면서 너무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문장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요, 문법별로, 제가 원하는 문법별로 다 분류를 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좋은 문장들을 계속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형식 배우는데 투부정사가 껴있고, 투부정사 배우는데 관계대명사가 껴있고, 제가 생각하는 문법의 위계에 벗어나는 그런 문장들은 다 지웁니다. 이거는 전국의 교사 중에서 이렇게 기출을 한 문장 단위로 해석과 함께 문법으로 분류해서 가지고 있는 교사는 글쎄요, 또 있을까요? 또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골라서 제가 교재도 구성하고 강의들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집대성이 된 게 개대박 노트, 개념 잡는 대박 노트라는 그 교재입니다. 근데 그 교재도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만 저는 벌써 내년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준비한다라는 게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완벽한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개대박 노트는 파트 3, 2, 3가 되면서 너무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그 중간 단계를 좀 브릿지 단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문장을 고르고 문법의 순서를 잡고 이런 수준이라면은
또 전달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이건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또 많은 연습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판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EBS 영어 강사 중에서는 판서를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원에서 정말 한 판 쫙 그려내시는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부러 판서를 진짜 많이 합니다. 제 자동차에는 하고로모 재고 비싼 분필이 박스채로 쌓여 있어요. 왜? 그거 다 쓸 겁니다. 다 쓸 때까지 열심히 판서해서요, 판서 잘할 거예요. 왜냐면 직선 하나 제대로 그리고요, 네모 하나 제대로 치고요, 글자 제대로 쓰고요, 그런 것들도 다 학습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거고, 몇 년째 분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솔직히 손은요 뭐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난리 났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라디오처럼 일방향이지만 쌍방향처럼 느껴지는 게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옛날에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잘 못 듣는데, 옛날에 유인나 씨나 려욱 씨나 이런 분들이 라디오를 정말 진짜 일방인데 정말 막 저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쌍방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옛날에는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전국에서 1타 강사라고 불리는 분들은 뭐 모든 면에서 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강의식이라는 거는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와 교재, 이 두 개가 사실은 저는 끝도 없이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어릴 때 참 영어가 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시원하게 부산의 어떤 한 대형 학원에서 2만 원짜리 강의 듣고 진짜 기가 막히게 좀 성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어요. 어렵지 않은데, 쉬운데, 들으면서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냥 속 시원하게 이해되는 이런 강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겠지만 저는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다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 다 해야 되니까 되게 역시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는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강의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서 무슨 인성을 기르고 무슨 자질을 길러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는 뭐 앞으로 제 자식도 다닐 학교인데, 학교는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학교에서도 제가 잠깐 강의를 해야 될 때, 그때는 그래도 저는 프로로서 접근을 하고 싶고요. 더 나은 강의를 꼭 할 겁니다. 또 많은 우리 학교에 계신 선배님들께서 또는 후배님들께서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셔서 제가 또 그거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도 전국의 교사 중에서 이렇게 한 명쯤은 이렇게 강의에 뭔가 완성도를 위해서 노력을 해도 뭐 다른 분들에게는 또 작은 뭔가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거의 근데 완벽이란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정말 완벽한 수준의 무료 영문법 강의 같은 거 또는 영어 강의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 그게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가 진짜 크잖아요. 저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무료 영문법 또는 영어 커리만 딱 따라가도 뭐 기본적인 영어 같은 것들은 최소한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더 나은 강의 무조건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더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